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일본은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말까지 만주 일대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731 부대는 제국주의 일본의 생화학 전쟁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731 부대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실험을 자행했고, 소련, 미국, 영국, 호주 등 타국 프로들에게도 실험을 했었는데, 마루타는 일본어로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인체 실험의 마루타는 주로 헌병대에 잡힌 항일 운동가였으며, 적어도 8천여 명이 이송돼 실험 대상이 됐고, 한 명도 살아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끔찍한 인체 실험으로 이어져 아무 죄의식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험 대상자에게 31종류의 실험을 자행했는데, 이질, 파상풍, 패스트, 탄저, 콜레라 등 세균 감염 실험과 진공, 기아, 화학가스, 화력, 냉동 등 극한 환경 노출 실험,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체 해부 등 의학 실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31 부대 사람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미국이 모든 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부대 간부들을 제소하지조차 않았기 때문인데, 1947년 미국 정부는 전범을 면책했고,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 주범들에게 월급을 주고 실험 인원으로 고용까지 했으며, 화학전 요원들을 대상으로 강연까지 했다고 하니, 미국은 이런 천일공노할 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작년 12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한국 드라마 시리즈 경성 크리처입니다. 어둠이 드리운 비극의 시대 1945년, 경성의 최고 자산가가 죽은 이도 찾아낸다는 도둑꾼과 만납니다. 생존이 전부였던 두 사람은 이내 인간의 탐욕으로 탄생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는데, 잔악한 일본군의 생체 실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이문세가 부르는 사랑이 지나가면 듣고 드라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중국의 만주의 일본군 기지에 전군 퇴각이란 급전이 오자 48시간 안에 모든 자료들을 본국에 옮기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731 부대의 가토 중좌는 명령을 확인하고는 모든 증거를 폐기하고 소각하는데 생체 실험용 마르타와 아직 살아서 갇혀있는 모든 생체 실험 대상자들을 사살하고 소각시킵니다. 하지만 실험 중인 하나의 샘플액을 소중히 챙기는데 나족들이 살고 있던 무룡 설산의 빙하 속에서 발견했다는 작은 기생충인 나진이 들어있는 액체였고 731 부대는 모든 건물을 폭파시키고 떠납니다. 1945년 3월 말 경성 만주에서 기차로 도착한 주군이도 찾아낸다는 토둑군 아버지와 딸이 불온전단에서 일본의 패전에 대한 소식을 읽는데 일본 순사들이 전단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해버립니다. 한편 경무국에 잡혀온 경성 최대 최고의 전당포인 금옥당 주인 장태상은 전기 고문을 받으며 이시카와 과장에게 취조를 받는데 북천의 자수성가 자상가이자 젊은 나이에 어마한 자전적 인물이며 유들유들하고 뻔뻔하지만 성실하며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부인인 마에다와 친분이 있던 장태상을 불륜으로 잡아들인 것인데 사실은 자신의 애척인 기생병자가 실종되어 비밀리에 찾기 위해서였고 벚꽃이 지기 전까지 찾아내지 못하면 전 재산을 빼앗고 전쟁터로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태상은 어쩔 수 없이 명자를 찾아 나서기로 하고 그 시각 토독군 윤증원과 딸 윤채옥은 실종된 아내 최성심을 찾아 월강바 마담 영춘을 만나 사치모토란 인물을 묻자 금옥당의 장태상을 한번 찾아가라고 합니다. 태상에게 형사까지 따라붙어 감시를 하자 모든 정보통을 동원해 기생명자의 행방을 알아보지만 최근 경성에서 부녀자 연쇄 실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 외엔 알 수가 없고 한편으로 재산을 처분하면서
여차하면 경성을 뜰 준비를 합니다. 토독군 윤채옥도 장태상을 알아보기 위해 감시를 하지만 들키게 되고, 이시카와도 부하들에게 수시로 장태상의 움직임을 보고받습니다. 가수 임정희의 노래입니다. 눈물이 안 났어. 생각도 못했던 말, 내게 네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 떠나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 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 날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단 말 믿었어.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혼자 돌아서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실감이 났어.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꿈만 같은 일이라서. 경묵과장 이시카와가 애첩기생 명자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였는데, 명자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어딘가에 잡혀와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일본군 한 무리가 들어와 두 여자를 어디론가 끌고 나가는데, 바로 가토 증자와 옹성병원 이치로 원장이었고, 두 명의 여자에게 무언가 섞인 모찌와 물을 먹이고 반응을 지켜봅니다. 한편 형사의 감시를 따돌리고 뒷골목을 걸어가던 태상은 누군가 미행하는 것을 눈치채고 권총을 겨누는데, 토독군 윤채옥이었고, 서로 격투를 벌이다 모자가 벗겨지자 긴 머리가 노출되고 여자임을 한 태상은 깜짝 놀랍니다. 채옥의 용건은 사치모토란 일본 화가를 찾는 것인데,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 사치모토란 자가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태상은 친구인 기업사장 아들 권준택을 만나 한때 기생집에 드나들며 사귀던 명자의 행방을 묻지만 태상의 친일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말싸움만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태상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던 금옥당 직원 나월댁이 사람을 찾는 토독군이 경성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만남을 주선하고 소개하는데 바로 윤채옥과 아버지 윤중원이었습니다. 200여 건 중 140여 명의 실종자를 찾았다는 중원의 실적을 듣고 일본 화가 사치모토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명자를 벚꽃이 지기 전까지 같이 찾기로 하는데 중원이 태상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냐고 묻자 난 그저 살아남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시각 옹성병원에서는 기생물체인 나진을 먹은 입원 마르타가 견디어내자 혈청을 주입하고 반응을 살펴보는데 화가 사치모토를 불러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사치모토는 어두운 창살 안에 있는 마르타를 그리기 위해 랜턴을 비춰보다가 그만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가수 보보 강성현이 부릅니다. 늦은 후회.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너의 모습 보면서 그 모습 사라질 때까지 나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줬는지 이제야 날 보낸 후회야 돌아선 후회야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힘들게 지켜주던 날 바라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기대어 울기만 했잖아. 그런 내 눈물이 너의 가슴으로 흘러 아파하는 널 나는 밀어냈었지. 사랑은 떠난 후에야 아는지 곁에 두고서 헤맨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나를. 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줬는지 이제야 날 보낸 후회야 돌아선 후회야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 떠나간 다른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1년 전 옹성병원에 동경 미대 출신인 사치모토 류가 지원하여 오게 되었는데 해체 신설하는 해부 도감을 받고 마루타들의 생체 해부도 그리는 일을 맡게 됩니다. 가난한 화가로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조선으로 온 것인데 잔혹한 상황에 두려움과 후회로 울먹이자 지나가며 청소를 하던 마루타인 윤채옥의 엄마 최성심이 그게 고통이든 환멸이든 곧 무뎌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갖다가 초상화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나진을 먹었던 이번 마루타가 바로 채옥의 엄마 최성심이었고 사치모토는 괴물로 변하는 성심의 모습을 목격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데 괴물로 변해 씩씩거리는 성심의 목에는 딸 채옥이 만들어 걸어준 나무 꽃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한편 금옥당에 일본 깡패들이 검을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10천짜리 요강을 들고 와 100원에 샀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었고 태상이 쫓아냈지만 금옥당이 위기란 소문이 자자했던 터라 명자를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자를 잡기 위한 단서를 얻기 위해 경묵과장 이시카와의 집에 몰래 잠입한 채옥은 부인 마에다가 집사를 시켜 옹성병원 원장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전당 가마꾼을 납치해 명자가 마에다 부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7일 전에 간 곳이 옹성병원이란 자백을 받습니다. 병원에 아직 있다는 추측이지만 일본인 말고 조선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줄을 찾기로 하는데 기업 사장 아들 친구 권준택에게 평소 독립운동에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거액을 주고 태상이 신분증을 빌리게 됩니다. 가수 잔나비가 부릅니다. 처음 만날 때처럼. 졸린 눈을 비비며 꼬깃해진 너의 편지를 읽었어. 마냥 즐거웠던 내 마음은 한순간 무거워졌어. 안녕이란 글자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 보았어. 마냥 웃음 짓던 내 얼굴은 한순간 어두워졌어. 왜 그리 갑자기 떠난다 했어. 왜 그리 쉽게 안녕이라
안녕은 그리 쉬운 게 아냐. 우리가 처음 만날 때처럼 말야. 옹성병원에 가기 위해 고급 양장을 꾸미고 온 체육을 보고 태상은 반해버려 멍해하는데 쌀쌀맞은 체육과 아버지 중원, 금옥당 직원 구가평이 운전을 해 함께 옹성병원으로 향합니다. 친구 권준택의 신분증으로 병원에 들어간 네 사람은 2명씩 나뉘어 태상과 구가평은 아픈 환자처럼 난리를 쳐 소란을 피우고 그 틈에 최옥과 중원은 자료실에서 의무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 남자에게 들키게 되자 길을 잃었다고 변명하는데 다행히 그는 애국단이었고 병원의 교대로 청소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순간 병원 어디선가 총성이 울리자 청소 도구실로 숨어들고 옆 군병동 지하가 수상하다는 애국단의 정보에 최옥은 오늘 밤 병원에 남아 조사한다고 하자 태상이 말려보지만 벚꽃이 지기 전까지 명자를 찾아내야 한다면서 서로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그때 병원에는 비상 사이렌이 울리며 모든 내방객과 외래 환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태상과 직원 가평이 사람들과 함께 병원을 나가자 옹성병원 정문이 닫히고 지하 마르타 실험장에선 마르타 성심이 괴물로 변해 지키던 일본군들이 먹이로 살해되자 발사한 총성이었고 이를 지켜본 가토 중좌는 여신의 탄생이라며 놀라워합니다. 괴물을 잠재우기 위해 질소 가스를 뿌리며 절제 박스에 가두고 순간 갑자기 괴물의 입 위에서 포자가 발생하며 공기 중으로 퍼지며 방호복과 마스크를 쓴 군인들 외에 지하에 갇혀있던 많은 마르타들은 눈처럼 피부에서 녹는 포자를 맞고 검게 변하여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데 바로 탄저균이었습니다. 그날 밤 군 병동에 잠입한 최옥은 옥상에서 감시하는 중에 군인들이 처리하는 마르타 시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시각 태상은 병원에 남겨진 최옥 일행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고 올강바에는 화가 사치모토가 찾아와 술을 마시며 성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옹성병원이 전염병으로 무기한 폐쇄된다는 속보가 뿌려지고 출입금지 표시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옹성병원의 애국단 간호사가 찾아와 명자를 찾았다는 쪽지를 전해주면서 어젯밤 병원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울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많은 동지들이 들어갔지만 아무도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태상은 자신이 직접 병원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가수 최유리가 부릅니다. 가수 짙은의 노래 잘 지내자 우리.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걸은 골도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이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간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널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두려운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면 솔직해질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간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널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일본군 7명 사망, 소자 1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고 마루타들은 거의 사망한 상태에서 다행히 구석에 피해 있던 명자는 살아 있었는데 철제 박스에 갇혀 있던 마루타 성심이 변한 괴물은 질소가스로 잠들어 있다가 가스 밸브가 잠기자 깨어나서 주변에 있던 일본군들을 모조리 죽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 몸부림칩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토 중자는 부하들의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이 성공했는지 여부가 더 궁금했고 죽어가는 부하 소자는 그 괴물은 재앙이라며 더 늦기 전에 없애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병원장 이치로가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괴물을 길들여 보겠다고 합니다. 한편 태상은 이시카와 경무과장의 부인 마에다를 찾아가 차를 나누며 태상이 구해준 찻잔과 조선어 선생에 대한 여담을 시작으로 옹성병원의 얘기를 꺼내자 명자라는 기생은 찾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상은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진심으로 명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마에다는 폐쇄된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들어간다 해도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거라며 충고를 합니다. 금옥당으로 돌아온 태상은 직원 구가평에게 옹성병원의 설계도를 구해달라고 하자 토독군이 명자를 찾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고 전염병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표합니다. 태상은 옹성병원에 명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시카와 부인 마에다에게 확인했다면서 오늘 밤 10시 옹성병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옹성병원 애국단 간호사가 병원 동창 쪽에 밤 10시까지 연기든 불꽃이든 신호를 보내어 꼭 데리고 나와달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태상은 경무국 감시를 피해 일부러 나작을 하고 혼마치 거리의 양복점을 들러 옷을 맞추는데 월광바 마담 영춘이 성심의 초상화를 보내 그림을 그린 사치모토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런데 사치모토를 만나러 가는 도중 전당포에서 행패를 부렸던 일본인 깡패들을 만나 그만 칼을 맞는 바람에 늦어 못 만나고 금옥당에 돌아오는데 나월댁이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때 친구 권중택이 급하게 찾아와 월광바 마담 영춘이 사치모토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가수 로이킴이 부릅니다. 미련하다. 코끝이 시릴 때쯤 그대가 떠올라 긴긴 하루 끝에 잠을 청한다. 참 고집스럽게도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난 여전히 널 떠올린다. 참 초라하다. 많은 사람들 속에 아직도 너만 생각나는 걸 보면 나도 참 미련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쉬움만 가득 널 괴롭히고 있어서 나만 또 미안하다. 혼자 미련하게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서 널 괴롭히고 있어서 미안하다. 내게는 선물 같던 날뿐이라 떼쓰는 아이처럼 널 부르고 있나 봐. 참 못나 보이게도 네가 떠나던 그날에 아직도 난 여전히 멈춰서 있나 봐. 참 후회된다. 그때 잘해주지 못한 게 어떻게 해야 널 잊을 수 있을까. 나도 참 미련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쉬움만 가득 널 괴롭히고 있어서 나만 또 미안하다. 혼자 미련하게 지나간 인연을 잡고서 널 아프게 했어. 매일 후회해봐도 달라질 거 하나 없잖아.
옹성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치모토를 태운 인력거를 태상이 끌고 의자 밑에 친구 준택이 숨어 병원 입구를 지키던 건물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 시각 최옥은 옥상 환풍구를 통해 군 병동에 들어가는데 생체 실험을 한 샘플병을 보고 놀라고 갇혀있던 5명의 마르타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들어온 일본 군의관을 없애고 아이들을 환풍구로 올려보내 탈출을 시도하는데 옥상에는 일본 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태상은 만날 장소인 청소도구방으로 찾아가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당황한 태상은 신호가 늦어져 엇갈린 것 같다며 고민하는데 벽에 새겨져 있는 위쪽 화살표 기호를 발견하고 이때 아이들과 옥상 환풍구를 빠져나가려던 최옥을 보호하기 위해 아빠 중원이 일본군에게 일부러 자수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폭음과 함께 터집니다. 태상이 직원 구가평에게 화약업자 왕서방을 만나 트럭에 불꽃 화약을 준비시켜 터뜨린 것입니다. 옥상에서 일본군들과 격투와 총싸움이 일어나고 최옥이 한 군인에게 총을 맞으려는 찰나 태상이 옥상에 도착해 총을 쏴 최옥을 구해주고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경성의 하늘엔 온통 불꽃놀이로 환하게 밝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태상을 마주한 최옥은 고마움과 함께 그윽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명자는 어디 있냐는 태상에게 아이들을 나오게 한 뒤 먼저 데리고 나가면 명자를 찾아서 가겠다고 합니다. 한편 병원장 이치로는 괴물을 훈련시킨다며 종을 울리는 동시에 마루타를 먹이로 주면서 자신이 먹이를 주는 사람이라는 걸 괴물에게 각인시킨다고 힘차게 종을 흔들며 웃는 장면으로 3화가 끝이 납니다. (1945년) 일제감정기 경성을 배경으로 수많은 마르타가 생체 실험으로 희생을 당하고 일본 제국주의 욕망의 결과물인 나진이란 기생물의 숙주가 된 괴물의 이야기인 경성 크리처는 실종된 아내 성심을 찾기 위해 만주에서 온 토둑군 윤중원과 딸 채옥 그리고 일본 경무과장 이시카와의 애첩 명자를 찾아오라는 협박에 경성 제1의 전당포 금옥당주인 장태상이 토둑군 채옥과 함께 실종자들이 있을 옹성병원의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처음 만남에서부터 채옥에게 뭔가 모를 끌림을 느끼면서 플러팅을 날려보지만 쌀쌀한 태도의 태상은 멋쩍어 하고 명자를 찾는 일을 자기 일처럼 목숨 거는 모습에 평상시 뻔뻔하고 자신의 생존만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일제에 협력하던 태도가 채옥을 이성적인 상대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채옥을 구하기 위해 옹성병원으로 다시 찾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랑꾼으로 바뀌어 갑니다. 일본군들의 생체 실험의 비밀과 괴물이 된 채옥의 엄마 성심의 정체 그리고 임신한 상태인 명자의 운명을 다음 4화부터 7화까지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드라마 시리즈 경성 크리처였는데요. 옹성병원에 갇힌 채옥이 괴물이 된 엄마를 마주하게 될 것과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일본군들과 괴물까지 맞서야 하는 태상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K2 김성면이 부르는 그녀의 연인에게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알고 있나요 지금 그대 가진 행복 내겐 아픈 이별이란 걸 그녀가 나를 떠나가기 전엔 나도 그대처럼 행복할 수 있었죠 설레임이 가득한 그대 하루만큼 나의 하루는 길고 외로워 어쩌면 나는 바랬는지 몰라 두 사람의 사랑 또한 이별이 되기 이런 나를 이해해요 그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날 그대가 난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웠었죠 꼭 하나만 바래요 날 대신에 그녀 영원히 지켜줘야 해요 내가 못 이룬 사랑 이제는 다 모두 이룬 그대 행복하길 그녀의 사랑이니까 이 세상은 누구보다 그대 좋은 사람이길 바래요 나보다 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할 사람 꼭 하나만 바래요 날 대신에 그녀 영원히 지켜줘야 해요 내가 못 이룬 사랑 이제는 다 모두 이룬 그대 행복하길 그녀의 사랑이니 꼭 하나 기억해요 이 세상에 난 추억이 되어 잊혀지겠지만 오랜 간절함에도 내겐 허락되지 않던 사랑 모두 가지